날림 양상인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가 추가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총 8명이 후보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제9회 한국전통예술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 시카고대학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회는 한국 전통예술 문화를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대회에는 총 23명의 청소년 경연자들이 무용과 국악으로 나뉘어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변사체가 한인 여성의 것으로 35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가정의 중위소득은 7만 달러이고 총 재산은 19만여 달러로 팬데믹 3년 동안 최소 3에서 최대 37%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남부 루이지아나주에서 슈퍼 안개로 인해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올해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날림 양상인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가 추가 사퇴했는데요. 이로써 총 8명이 후보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CNN과 악시우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 정견 발표가 진행된 어제 기존 후보로 나섰던 댐 뮤저 하원 의원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하원 수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공화당 내부 경선에는 총 8명의 후보가 남게 됐는데요. 앞서 이 공화당에서는 메카시 전 의장의 백악관과의 임시 예산안 합의 이후 당내 반발로 미 전 사상 처음으로 표결을 통해 불명예 퇴진했죠. 이후 당내에서 차기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대혼란이 벌어졌는데요. 스티브 스컬러스 원내대표 그리고 짐 조던 하원 의원이 차례로 후보가 되었지만 둘 다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맞았습니다. 이후 무려 9명에 달하는 의원이 하원 의장 자리를 두고 출사표를 던졌죠. 이날 뮤저 의원의 사태로 공화당에서는 잭 버그먼, 바런 더널스, 톰 에머, 케빈 한, 마이크 존슨, 게리 파머, 오스틴 스콧, 피트 셰센서 의원 등 총 8명의 하원 의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된 겁니다. 공화당은 오늘 비밀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공화당 일각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후보가 나올 경우 빠르면 오늘 저녁 하원 전체 투표를 통해 새로운 하원 의장이 선출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8명의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할지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등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스가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차짓 레모네이드라는 이름의 음료를 마신 후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사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는데요. QT 연장 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 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간격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입니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왔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왔고 사망 당일에도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매장 내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합니다. 한편 이 식품의약청은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9회 한국전통예술경연대회가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카고 대학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전통예술 문화를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대회에는 총 23명의 청소년 경영자들이 무용과 국악으로 나뉘어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대회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연령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치렀는데요. 경연 부문은 무용과 국악으로 크게 나눴고 세부적으로는 소고춤, 부채춤, 진도 북춤 등 한국무용과 가야금, 단소, 설장구, 장구, 소고 등 다양했습니다. 올해는 뉴욕 등지에서 가야금 부분에 참여한 학생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해덕 대회장입니다. 올해 대회는 조금 더 아이들의 그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은 거를 여러 학생들이 했는데 이번엔 굉장히 다양하게 했고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상은 부문별 대상 각 1명, 연령 부문별 1등 각 1명을 선정했으며 2등과 3등도 뽑았는데요. 무용과 국악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500의 상금과 상장, 연령 부문별 각 1등에게는 $200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습니다. 대상과 1등에게는 일리노이 주지사 인증서도 수여됐습니다. 이해덕 대회장은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지만 참가자들의 기량이 매년 발전하고 있다며 이 대회가 좀 더 한국 전통예술이 주류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늘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전통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거여서 늘 감동이 와요. 지금도 너무 기특하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잘 해서 또 시카고의 문화 발전에 좀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별히 이번 대회의 무용과 국악 부문의 대상을 오빠와 동생인 남매가 차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무용의 크리스탈 박, 국악의 저스틴 박 학생은 각각 I remember 위안부 꽃으로 기억하다, 채상 소고놀이로 경연했습니다. 수상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Hello, my name is Crystal Park. I'm 16 years old and I go to Conant High School. I'm really grateful to all the opportunities I was able to be given through this, and I'm very grateful that my hard work paid off. I think it was Conwin. I participated in their event and it was about comfort women. Even though I was really young at that time and I can't remember anything else, any specific memories, I remember being taught about comfort women and their story and how they aren't remembered, how they're forgotten even with all the torture they've been through. And I felt like tha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membered, and especially with only, I think, about 9 comfort women still alive in this world, I feel like some memory, even if it's in dance form, is necessary. I'm a 17-year-old senior at Conant High School. I feel very satisfied and victorious because I've been in this Sorby organization for around 8 years. And around those 8 years, I had fun learning about my culture. But I also put a lot of effort into it because it was a sort of passion I had. So coming into this competition, I've maybe competed 4 times, hoping for grand prize, and all the previous years I have not been able to achieve the goal. So it's my final year. I wanted to give it my last shot. I was practicing weeks, months, years, you can say. Yeah, I'm just so satisfied right now. Got the grand prize finally, my last year too. 저희 심사위원들을 늘 전문가들을 구하는데요. 전문가들에서 무용 2분, 그다음에 국악 쪽에 2분 해서 총 4분이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60대 40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국악은 또 국악 선생님들이 60대 40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더 들여서 더 전문성을 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야금이면 3명이 나와서 이제 가야금 선생님을 모시게 된, 그때 학생들이 어떤 쪽에 더 많이 나왔나를 비교해봐서 그때 맞는 심사위원들을
모셔옵니다. 이날 심사는 무용의 백지숙, 백지영, 국악의 양정은, 이성재 씨가 맡았는데요. 숙련도와 표현력, 박자, 하모니, 구성 등의 규정이 적용돼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백지숙, 이성재 심사위원입니다.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이제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그 경쟁심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하는 걸 봤는데 그때 봤을 때하고 경연 때 봤을 때하고 또 완전히 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이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는 숙련도가 많이 무대에 섰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너무 잘했고 이렇게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제가 감동을 했고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일이 있냐고 많이 놀라십니다. 굉장히 실력들이 뛰어나요. 한국에 있었으면 예술 전공을 했었을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성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전통예술경연대회위원회가 주관하고 시카고 한국무용단과 시카고대학 인터내셔널홀, 시카고 전통예술원, AWE 재단, 시카고 한인회,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등이 후원합니다. 대회위원회 측에 따르면 향후 대회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참가 범위를 킨더에서부터 12학년까지 청소년 부문경연에 국한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성인반도 있었고 그랬는데 성인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청소년들에 국한했고요. 그때도 단체를 했지만 사실 단체로 보기에는 많은 단체가 모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작품이 몇 개, 한두 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묻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제 이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냥 개인 기량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사회 나가면 더 많은 경쟁이 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너만의 경쟁을 해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굉장히 기량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애 많이 쓰셨고 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자주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변사체가 한인 여성의 것으로 35년 만에 뒤늦게 밝혀져 주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수사국은 1988년 2월 14일 조지아주 밀랜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죠. 조지아 수사국은 이 여성이 질식사했으며 사망 일주일 후에 발견된 것으로 당시 추정했는데요. 수사국은 시신의 지문과 치아 기록 등을 채취해 실종자 명단과 대조한 한편 또 시신의 몽타주를 복원한 전단까지 당시에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유전자 정보 기술을 활용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국은 올해 DNA 검사 회사인 오스람에서 분석한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실시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시신의 주인이 한인 김정은 씨임을 35년 만에 밝혀냈는데요. 당시 나이 26세입니다. 수사국에 따르면 김 씨는 1981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1988년 실종 당시까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서 거주했는데요. 조지아 수사국은 이달 초 한국에 거주하는 김 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소득은 7만 달러이고 총 재산은 19만여 달러로 팬데믹 3년 동안 최소 3%에서 최대 37%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고 집값 상승과 금융투자 수익 등으로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새로 발표한 미국 가정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르면 팬데믹 3년 동안 사상 최고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소득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만 7,900달러에서 팬데믹이 끝난 2022년에는 7만 300달러로 3% 늘어났습니다. 전체 평균 가계소득은 2019년 12만 3,400달러에서 2022년 14만 1,900달러로 중위소득보다 5배인 15%나 급증했는데요. 미국민들의 자가 소유 비율인 홈 오너십은 66.1%를 기록합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주택 가격은 담보부채를 제외하고 2019년 13만 9천 달러에서 2022년에는 20만 1천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집값 상승 덕분에 미국 가정의 전체 재산은 소득보다 훨씬 많아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연준은 집계했는데요. 미국 가정 중위 재산은 2019년 14만 1,100달러에서 2022년에는 19만 2,900달러로 무려 37%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평균 미국인들의 재산은 2019년 86만 3천 달러에서 2022년에는 106만 3,700달러로 23% 증가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팬데믹 3년 동안 소득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집값 상승과 또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소득 증가 덕분으로 전체 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분석했습니다. 중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슈퍼 안개로 인해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CNN 등에 따르면 전날 루이지애나주의 I-5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은 이 사고로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으며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은 부서진 차량들과 타고 남은 재로 인해 폐차장처럼 변했습니다. 당국은 초기 충돌 이후에 일부 차량에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중에 한 대가 위험한 액체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짙은 안개와 인근 습지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섞인 슈퍼 안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슈퍼 안개가 발생할 경우 가시거리는 10피트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산불 연기와 짙은 안개의 조합은 위험하다.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올해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해충 퇴치업체인 오르케인에 따르면 시카고는 9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LA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라 2위, 뉴욕이 3위, 워싱턴 DC 4위, 샌프란시스코가 5위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각 도시에서 실시한 설치류 퇴치 작업 건수에 기초한 겁니다. 오르켄사는 설치류는 빠르게 번식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집과 마당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쥐는 작은 구멍으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쥐를 포함한 설치류들이 음식과 피할 곳을 찾아 전국 약 2,100만 가구에 침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쥐는 집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한타바이러스, 렙토스피라병, 원숭이 두창 등 많은 질병을 옮깁니다. 오르케인은 음식을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쥐들이 둥지를 틀 때 사용하는 판지를 없앨 것을 권고하며 집안에 설치류가 있는지 자주 검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 텍사스는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니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최종 7차전에서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11대 4로 꺾었습니다. 끝장 승부에서 승리한 텍사스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월드시리즈 무대에 올랐는데요. 1960년에 창단해 아직 한 번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텍사스, 이번에 3도전합니다. 3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을 노렸던 휴스턴, 타격 싸움에서 텍사스에 밀려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초콜릿의 핵심 원료인 카카오 가격의 엘니뇨에 의한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4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할로윈 시즌에 사용될 초콜릿과 사탕 등 캔디류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격은 코트디부아르 내전으로 인해 카카오 수출이 금지됐던 2011년 3월 당시 최고치를 넘어선 겁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다 늦은 오후 들어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입니다. 밤 최저 57도가 예상되고요. 수요일은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모레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3도. 모레는 60% 비올 찬스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3도, 습도는 64%, 바람은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